모기버섯이 발생한 이 부위를 자세히 보면 제가 언젠가 전정한 이 단면에는 모기버섯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이 단면을 전정을 하고 나서 티오파네이트 매트를 가지고 프로텍션을 할 때 적절히 잘했다는 뜻입니다. 모기버섯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포자가 나무의 상처 부위 등에 착륙해서 침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처 부위 외에 기공, 수공, 피목, 밀선 그런 식물의 자연 계구부를 통해서도 침입을 합니다. 나무의 목질부 조직으로 깊게 넓게 정식을 하고 균사가 충분히 정식을 했을 때 비로소 모기버섯 자실체가 가드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기버섯이 보였을 때는 이미 상상 이상으로 넓은 부위가 썩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버섯은 구름버섯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모기버섯과 같은 백색 부균인데요. 구름버섯이 핀 수관을 잘라와서 이런 류의 버섯이 핀 나무를 왜 고사지, 고사목으로 판정해야 하는지에 관해 간단한 개요를 설명하고 제 정원의 모기버섯 핀 나무의 수관을 베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백색 부균은 갈색 부균과 달리 리그닌까지 분해할 정도로 분해력이 강한 부생성균입니다. 이 버섯은 구름버섯입니다. 모기버섯과 같은 부균입니다. 고사한 나무나 줄기에서 자라는 버섯이죠. 나무 조직이 죽었다는 사인을 주는 백색 부균. 나무 유조직을 하얗게 섞게 한다고 해서 부균 중에서도 백색 부균입니다. 모기버섯과 마찬가지로 이 구름버섯이 폈다는 것은 그 부위 나무에 살아있는 세포는 없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뜻이고 그 줄기, 그 부위는 머지않아 고사할 것입니다. 구름버섯이 핀 이 부위만 부식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밑으로 균사가 깊게 퍼져나와서 큰 덩어리의 균사체를 형성하고 리그닌까지 분해해서 이렇게 나무가 썩은 거죠. 부석부석하게. 아직 모기버섯을 절단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자, 구름버섯이 올라온 지점에서 10cm 정도 아래를 잘라 목질 조직의 썩은 정도를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균이 발사한 효소로 목질부가 모두 다 분해되어서 푸석푸석해지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아래로 한 20cm 더 잘라서 단면을 관찰하겠습니다. 다시 그 밑에를 보면 방어벽을 세운 게 이렇게 보입니다. 효소를 열심히 발사해서 이 부분은 모균이고요. 이 부분에 살아있는 유세포는 없습니다. 분해됐습니다. 식물의 방어선이 보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균사가 확장해 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식물의 방어선이 사실 입체적으로 보면 방어벽이겠죠. 그 방어벽 월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은 아직 균사가 발사하는 효소에 완전히 점령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드너라면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코디트 이론의 기작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식물은 침입한 병균이 식물 몸 전체로 퍼지지 않도록 스스로 1차, 2차, 3차, 4차의 방어벽을 즉 월을 세운다는 식물 병리학적 이론인데요.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던 식물 포자가 상처 부위에 딱 앉아서 침입관 포자에서 긴 꼬리를 뻗습니다. 올챙이에서 앞다리가 쑥 나오듯이 포자에서도 긴 꼬리가 쑥 나와서 목질부 속으로 파고듭니다. 그 긴 꼬리가 제일 먼저 식물의 도관 부위를, 이 정도 되겠죠. 이 물이 흐르는 도관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목 전신으로 빠르게 확산시킬 것을 알고 병균이 침입한 도관의 위아래 부분을 막아버립니다. 거기 1방어선이고 1차, 2차, 3차, 4차. 그러면 이 부분까지만 줄기를 잘라내면 나머지 줄기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단면을 보시면 연륜의 센터까지 침입한 것이 보입니다. 1차 도관 무너지고 2차 추제 방어벽까지 무너지고 피치까지 밀고 들어온 데 대한 방어선이 보입니다. 이때 가드너로서 우리는 코디트 이론을 통해 메타 인지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줄기는 결국
죽습니다. 왜냐하면 부균 균사가 균사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버섯을 이미 올렸다면 부균의 힘이 엄청 세졌다는 반증이라서 이 줄기는 결국 균사에게 전부 먹히고 말 것입니다. 해서 앞을 내다보는 예지를 발휘해서 이 줄기로부터 정원의 다른 나무에 포자가 번지지 않도록 지금 과감히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원 내 발생한 구름버섯이나 모기버섯 같은 백색 부균이 어떻게 정원 내 다른 건전한 식물들에게 옮겨지는지 감염시키는지 간단한 설명을 곁들이겠습니다. 이 버섯에서 이 부균의 몸, 이 자실체에서 정원의 다른 나무를 감염시킬 포자를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던 식물 포자가 상처 부위에 딱 앉아서 침입관, 포자에서 긴 꼬리를 뻗습니다. 내 정원에서 구름버섯 같은 백색 부균의 자실체를 발견하게 되면 잘라서 바람을 타고 포자가 못 날아가게 일단 이렇게 공기와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전정한 이 단면에는 모기버섯이 피지 않았습니다. 아, 저가지 상부에도 모기버섯이 폈군요. 수목에서 약한 조직이 분간되고 분지된 저 경계 부분인데 그쪽을 파고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기버섯이 핀 자리입니다. 아, 상태가 안 좋군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시죠? 딱 봐도 죽은 조직입니다. 뜬금없이 이 지점에 모기버섯이 올라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베어내야 합니다. 부균의 균사가 그 마수가 이미 뽑고 뻗어서 목질부 분해를 가열차게 하며 세력의 확산 중에 있을 겁니다. 이 아래로도 겉으로는 잎이 달려있고 건전한 부분으로 보여도 이처럼 지재부에 서서 관찰했을 때보다 높은 수고에선 훨씬 더 넓은 범위로 부균의 세력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줄기의 세포들도 처음에는 부균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며 방어 기작을 10분 발휘했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미 부균의 무릎을 꿇은 듯 보입니다. 저는 더 이상 나무의 그 방어체계의 노력과 나무의 품위를 위해 베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무가 초라해지기 전에요. 목질부가 이렇게 분해되고 있어서 이 부위 전체를 베어내겠습니다. 왼쪽 분간된 지피 용기선을 피해서 지륨을 보호해서 한시 방향으로 뻗었으니까 이렇게 자르면 분해가 됐죠. 단단하지 않습니다. 푸석푸석합니다. 모기버섯이 핀 곳에서 상부로 3m 그리고 하부로 3m 이상 균사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티오파네이트 메틸로 살균 코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 수피와 목질 단면의 가장자리, 요 경계 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포자들이, 균들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툴레에도 이렇게 충분하게 코팅을 시켜줘야 됩니다. 여기서 최대한 멀리 자르고 싶지만 그러면 왼쪽에 GP 용기선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최선이
단면이 이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단단한 목질부가 분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심하네. 심합니다. 이 정도로 분해가 되어 있으면, 분해가 안 됐으면 살균제 처리하고 마감을 했더니 이렇게 분해가 돼서 이대로 놔두면 동공이 생기고 이 나무 전체를 베어내야 할지 모릅니다. 저 허연 게 해충의 월동태인지 뻥기의 균사체인지 기분 나쁘게 뭔가 들어있습니다. 외과 수술하는 게 낫겠습니다. 나무의 맨살에 닿는 도구는 알코올 수압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분해되고 감염된 부위를 긁어냈습니다. 분해부를 제거할 때 저 갈색의 레이아웃, 저 방어벽은 유지시킵니다. 식물의 방어 체계를 존중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긁어냈습니다. 끌로 제거한 부위의 부스러기를 바람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제거하겠습니다. 12cm면 12cm 정도 되겠죠. 이 지점까지 분해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제거한 부위에 살균 처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살균제가 건조된 이후 살충 처리 연이어 하겠습니다. 방부 처리는 생략합니다. 식물 조직이 알아서 해라고 놔둡니다. 다음 공정으로 우레탄 폼을 쏘기 전에 형성층에 묻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레탄 폼으로 동공을 채울 때 우레탄 폼 사용 설명서에 보면 목표 부피의 40%만 분사하면 채워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공에 우레탄 폼을 40% 정도 분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화한 폼은 형성층으로부터 3cm 아래로 다듬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인공수피를 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시간 반 경과했는데 이만큼 부풀어 올랐습니다. 실리콘으로 인공수피를 만듭니다. 캘러스가 채워질 5mm 이상의 여백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캘러스가 채워질지 의문이 듭니다만 그래도 할 도리는 저는 다 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시대에 돌발해충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식물을 향한 관심과 예찰의 시간을 더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라보기 좋아라 했던 멋진 수영의 나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테니까요.